저희가 버리는 재활용 쓰레기가 가고 나서 이제 분류하는 작업인데요. 분류에도 아직도 이렇게 수작업이 많다고 해서 이걸 제가 체크해 본 이유가 이 기사를 봐서예요. 썩는 플라스틱을 가로막는 정부 정책 해가지고 관심이 가가지고 요즘 ESG 해가지고 뭐 친환경이 엄청 중시되는데 왜 정부가 막을까? 올해 1월부터 일회용품에는 이제 친환경 인증을 내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. 접시나 용기, 봉투 이런 것들이. 그러니까 친환경 인증이 있으면 굉장히 혜택들이 많대요. 뭐 이제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당연히 친환경이니까 좀 더 잘 팔리겠죠. 친환경 뭐 이런 마크도 달 수 있고 상품 등록하실 때 친환경 제품이 아닌 거 친환경으로 등록하시면 바로 제재가 오니까 꼭 조심하시고 친환경이랑 유기농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. 어쨌든 이런 일회용기도 업체에서는 자연적으로 잘 썩게 우리가 친환경 소재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인증을 안 내어준다니까 이런 기사가 떴어요. 그래서 왜 안 내어줬지? 저절로 썩으면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? 라고 이제 알아봤더니 생분해성 플라스틱이어도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. 이것만 보고선 처음에 약간 황당했어요. 이게 좀 더 알아보고 나서 그래도 사정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실제로 썩는 플라스틱이어도 분류가 어렵다고 합니다. 아까 보셨죠, 사진. 육안으로 봐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다 소각되니까 이게 결국 인증을 해줘도 이것들은 결국은 계속 소각되는 쓰레기니까 친환경 인증이 안 된다라고 한 거고요. 분리가 돼도 매립할 용지가 없고 용지가 없다는 게 자연적으로 막 분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자연 분해되려면 다 모아서 온도를 60도로 유지해야만 이제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. 그러면 얘네들을 위해서 또 이런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매립지를 또 따로 확보해야 된다니까 확실히 그게 당장 어려워서 저희가 보통 일반 쓰레기 재활용 버리잖아요. 재활용을 또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. 쓰레기 관련해서 사태가 있었던 게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. 중국은 전 세계의 공장이다 이런 시기가 있었잖아요. 실제로 아직도 어느 정도 그렇고 모든 제품은 중국에서 만들고 모든 소비는 미국에서 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쓰레기 역시도 원래는 이 나라에서 다 흡수를 해줬어요. 웬만한 플라스틱이든 뭐든 다 흡수를 해준 거죠. 중국에서 다 돈 받고 뭐 수입하고 뭐 재활용 그걸로 뭔가 다른 제품 만들고 하고 대부분 문제가 됐던 게 제대로 막 분리도 안 하고 돈 받고 수입하자마자 막 소각을 해서 중국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. 중국에서 이런 다큐 영화가 한 편이 나왔었는데 플라스틱 차이나라고 내용 중에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이런 재활용 쓰레기 더미에서 자는 거랑 여기서 막 동생 돌보고 이렇게 나와서 다큐에서 제대로 때린 거죠. 중국은 지금 이런 쓰레기들을 다 받아서 제대로 분리도 안 하고 막 대기오염도 심하고 이런 친구들이 이런 환경에서 자란다 라고 때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튀어나온 거죠. 중국 더 이상 이제 쓰레기 처리하면 안 된다. 2018년 3월부터 전 세계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쓰레기를 전면 수입 금지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꽤 많은 타격이 있었죠. 보통은 미국, 유럽 등 선진국의 쓰레기들이 다 중국으로 갔었는데 중국에서 안 받으니까 어디로 갈까요? 일본으로도 가고 한국으로도 우리나라에도 옵니다. 미국, 유럽의 쓰레기들이 한국에도 옵니다. 실제로 폐플라스틱이 중국이나 이런 데서 안 받아주니까 한국으로도 많이 수입이 되어 옵니다. 이제 뭐 재활용하려는 취지가 있긴 한데 어쨌든 한국으로도 이걸 받아서 뭐 다른 제품도 만든다고 하는데 실제로 폐플라스틱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수입 대국이 됐다고 합니다. 한번 사건이 있었죠. 이렇게 중국이 안 받아주니까 쓰레기가 차고 넘쳐서 한국인이 엄청난 쓰레기들을 필리핀에 이제 몰래 버린 거죠. 필리핀에서 이걸 알자마자 한국도 이제 중국에서 막 쓰레기를 엄청 수출 많이 하다가 중국에서 수입 거부를 하니까 몰래 가지고 필리핀에 가가지고 무단 투기를 했다가 딱 걸려가지고 필리핀 대통령이 이제 한국 정부에 항의를 한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데모까지 벌어진 거죠. 되가져가라 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다시 옵니다. 이 수많은 필리핀에 몰래 버린 6,500톤 쓰레기가 다시 와서 이렇게 실제로 이게 그 실제 쓰레기예요. 실제로 다시 한국에 와서 지금은 다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다시 처리하는 걸로 저희가 보통 제가 버리는 게 일반 쓰레기랑 재활용이잖아요. 일반 쓰레기는 일단 가연이랑 불연이랑 나눠진다고 하면 보통 저희가 일반 쓰레기 버리는 거는 가연성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들어간 건 거의 다 소각장 가가지고 태웁니다. 남은 소각재는 매립을 하고요. 불연성이 막 그런 거 안 타는 것들 도자기나 이런 것들은 바데포대 같은 거 사가지고 거기다가 버려야 되고요. 안 타니까 당연히 바로 묻습니다. 음식물 쓰레기는 생각보다 그래도 재활용이 많이 돼요. 90%는 활용이 되고 나머지는
매림이나 소각이 되는데 이런 절차들이 있다고 합니다. 쓸데없는 거 찌꺼기를 쫙 뺀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료를 만드는데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게 별게 다 있잖아요. 솔직히 막 일반 쓰레기, 음식물 쓰레기지만 제대로 하시는 분도 있고 전 국민이 100%다 그렇게 하진 않으니까 유리도 가끔 섞여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정제를 한다고 해도 모든 게 정제가 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이 사료를 동물이 먹고 그 동물은 사람이 먹으니까 또 그게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닌가. 재활용은 선별장으로 가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아까 보셨죠? 사람이 다 구분하는데 재활용되는 게 전체 100%라고 치면 한 40에서 45%? 이것도 이제 높게 쳐줬을 때 실제적으로는 최종적으로 가서 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선 재활용, 재사용할 수 있는 것도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심각한 자원 낭비고. 근데 위에 보시면 우리가 버린 게 40%밖에 재활용이 안 되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꽤 높은 거예요. 미국에 이제 갔다 와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. 미국은 사람 입장에선 편한 거죠. 굉장히 버리기가 좋은 나라. 두툼한 비닐에 그냥 다 쏟아 부어서 버리면 끝인 거니까 분리수거 따위 없잖아요. 그리고 막 음식물은 싱크대에 가는 게 있으니까 그냥 부어버리면 다 갈려서 하수도로 버려지고, 실제로 다른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 비하면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40%다. 그래서 이게 제가 원래 좋아하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. 사업. 또 사업을 생각하면은 이제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더럽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돈을 잘 벌 수 있고 남들이 힘들어하는 걸 하면은 당연히 돈도 잘 벌고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수동으로 되는 거를 누군가 저 말고도 더 천재적인 분들이 뭔가 좀 더 이제 최첨단된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친환경과 아닌 것을 뭔가 자동 구분해주는 기계 이런 거 만들면 또 엄청난 대박이 되지 않을까. 음식물에 섞인 비닐을 100% 제거해주는 뭔가 기술 이런 거 만들어도 엄청 잘 될 것 같고, 사람들은 막 버리지만 처리가 완벽하게 안 되고 환경은 갈수록 오염되니까 갈수록 중요해져서 이런 쪽도 괜찮겠다.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건조해주는 기계도 뭐 당연히 좋은 거 나오면 좋겠지만 뭔가 할 분야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연관 상품이라던가 뭔가 그런 것들을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갈수록 중요해지니까.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